안녕하세요. 덕서고 물리교사 이덕훈입니다. 수능 특강 강의 잘 들었죠? 수능 특강 강의에서 선생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선생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와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살펴보기 전에 각각의 방정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등속 직선 운동 방정식을 살펴보면 요 등속 직선 운동 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동거리 S는 속력 V 곱하기 시간 T. 그래서 우리가 보통 S는 VT라고 공식을 외우고 있죠. 자, 이 공식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제 앞으로 물리학에서는 한글보다는 기호를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에 조금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거리는 또는 변이는 S, 그다음 속력, 속도는 V, 그다음 시간은 T, 그리고 이제 다음에 나올 가속도 같은 경우는 A, 힘 같은 경우는 F 이런 식으로 기호에 익숙해져야지 우리가 선생님 수업을 듣거나 또는 강의를 들을 때 멍 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지? 이러한 어떤 고민하지 않고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은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었어요. 통합과학 시간에 간단하게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 문제를 풀진 않았는데 이 물리학 1에서는 이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에부터 보면 속력, 속도 V는 처음 속력 V0. 그래서 나중 속도를 V라고 하면 처음 속력과 좀 구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V0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V는 V0 플러스 AT. 여기서 A는 이제 가속도가 되겠고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제곱. 그 다음에 이 두 식에서 시간에 대한 항을 좀 소거를 하면, 시간을 소거를 했을 때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러한 세 개의 식이 이제 세 개의 운동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모두 다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그래프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분석해서 해결하는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를 보다 보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의고사나 우리가 수능까지 또 바라보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 1 같은 경우에 요 운동 방정식도 같이 기억을 해두고, 물론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이러한 문제를 접해보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 문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를 선생님이 이제 권장합니다. 물론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은 이러한 운동 방정식을 바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래프로 바꿔서 그래프로 변환해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그래프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접근하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그래프,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살펴볼 그래프는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입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패드에 지금 필기를 하고 이걸 영상을 다시 한번 재녹화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원래 글씨를 잘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초등학생 글씨처럼 마치 선생님 아들이 쓰는 글씨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선생님 필기가 좀 느린데 패드에 쓰다 보니까 조금 더 느리게 이제 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세 가지를 그리게 될 텐데요. 그래프를 분석할 때는 가장 먼저 요 X축 그리고 Y축에 어떠한 물리량이 오는지 먼저 확인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래프에서의 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파악하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제일 처음에 가속도와 시간, 그리고 속도와 시간, 이동거리, 변이와 시간 그래프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등속, 속도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느냐를 나타내는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의 크기는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속도 일정하게 그려지겠죠. 속도는 일정하게 그려질 거고, 자,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도록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그래프가 등속 직선 운동에 관련된 그래프이고요. 여러분들이 등속 직선 운동이 나왔을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하고, 반대로 이 그래프를 보고 이 물체의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역으로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 얼만큼 속도가 변했는지를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기울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이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에서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보면 면적이 지금 0이죠. 왜냐하면은 이 가속도의 크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 면적값 자체도 0이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0이란 얘기는 결과적으로 속도 변화량이 0, 즉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또는 변이, 이동거리나 변이를 의미하게 되겠죠. 자, 이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 언제는 이동거리를 의미하고 언제는 변이를 의미할까? 그래서 이 이동거리 또는 변이라고 한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직선으로 도착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직선으로 이동을 했다면 출발점에서부터 도착점까지 이동한 이동거리와 그다음 변이의 크기가 같게 되겠죠. 변이의 정의는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의 직선거리와 방향이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게 됩니다. 물론 변이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변이의 크기라고 우리가 해주면 이동거리와 변이의 크기가 같게 됩니다. 직선 운동에서는. 근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그래프가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이죠. 그래서 이동거리와 변이가 같기 때문에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이동거리와 변이를 의미한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요. 지금 이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등속 직선 운동 중 시간속도 그래프에서 기울기 값이 X축과 나란하면 기울기의 값은 0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0, 즉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간, 여기 이제 필기가 선생님 말이 좀 빨랐네요. 네, 가속도는 0이다. 자, 시간 이동거리,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는 일정하게 지금 거리가 변이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일정하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이동거리, 시간 변이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미하는 물리량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래프를 봤을 때 X축과 Y축의 물리량을 먼저 확인한다. 그 다음 확인한 다음에 기울기 그리고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확인한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래프를 분석해서 해석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프는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가속도 A가 0보다 큰 경우, 또 하나는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속도 A가 0보다 큰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아까 등속 직선 운동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그래프, 가속도 시간, 속도 시간, 그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죠. 가속도가 어떤 값을 갖는, 일정한 크기를 갖는. 자, 이때 이 아래 t초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등속도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다라고 했죠? 네, 속도 변화량.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0이었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0, 즉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였지만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하게 될 경우에 속도 변화량이 존재하게 되겠죠. 자, 이 속도 변화량 값을 수식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속도 A의 크기를, 일정한 A의 크기를 갖는 물체가 t초 동안 진행했을 때 속도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A 곱하기 T, 면적의 값이 되겠고, 이 면적이 의미하는 게 속도 변화량이기 때문에 델타 V, 여기 삼각형의 모양이 델타입니다. 변화량이란 뜻이 되겠죠, 수학에서. 그래서 변화량이란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를 빼준 값이기 때문에 V-V0,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0라고 해주면, 요걸 다시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V는 V0 플러스 AT. 자, 선생님과 가장 첫 시간에 먼저 그래프를 살펴보기 전에 확인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중에 첫 번째 식이에요. V는 V0 플러스 AT. 그래서 이러한 식들과 그래프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식을 그래프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등가속도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처음 속력이 V0.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요 시작점 0초일 때가 V0부터 시작해서 나중 속도가 이제 V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 그래프랑 처음 속도가 0인 그래프, 즉 0에서부터 시작되는 이러한 그래프들의 차이가 무엇인가? 얘는 다른 그래프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어요. 무슨 차이냐? 처음 속도가 0이냐? 즉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느냐? 아니면 처음 속도를 갖고 있었느냐? V0라는 처음 속도를 가지고 물체가 운동하고 있었느냐의 차이지 등가속도 운동을 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아닙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이동거리 또는 변이가 되겠죠.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자,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 가속도 그래프에서 수식적으로 좀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이 그래프도 수식적으로 접근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프의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나눠서 면적을 구하려고 합니다. 사각형, 아래에 있는 사각형의 면적과 위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을 따로 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길이를 조금 체크를 해야겠죠. 자, 이 길이는 V-V0가 되겠습니다. 근데 V-V0는 앞에서 AT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AT로 바꿔서 한번 면적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 사각형의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 V0 곱하기 T가 되겠죠. 더하기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AT 곱하기 T. 왜냐면 가로가 T, 밑변이 T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분의 1 AT의 제곱은 변이 또는 이동거리 S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은 역시 등가속도 직선 운동 방정식 두 번째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과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 일정하게 이동거리가 변했지만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같은 경우 이동거리가
제곱에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형태, 즉 2차 함수의 형태로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한다라는 거고요. 자,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처음에는 이러한 기울기를 갖고 있다가 두 번째 이러한 기울기, 세 번째 이러한 기울기, 즉 속도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기울기가 증가하는 것을 보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요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요. 면적이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면 기울기는 무엇을 의미한다? 가속도를 의미한다. 기울기가 직선의 형태니까 일정하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 역시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가속도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로 인해서 다양한 어떤 공식이 유도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걸 유념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가속도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 가속도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그래프 중에서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다 보면 다양한 여러 가지 그래프 중에서 이 가속도 A가 0보다 작을 경우의 그래프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가지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가속도 시간 그래프, 가속도, 속도 시간 그래프,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가속도 A가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가속도의 값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앞에와 다른 상황이 방향의 변환이 한번 있어요. 방향의 변환이 한번 생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제 속도로 우리가 이제 표시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앞에서는 방향의 변화가 없는 직선 운동이었기 때문에 이동거리와 변위를 같이 썼지만 이 경우에는 방향을 바꾸는 경우가 한 경우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아닌 변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처음에 적어줬는데요. 문자로 하기보다는 숫자로 좀 바꿔서 우리가 한번 계산을 직접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3m/s였다면 마지막에 마이너스 3m/s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2초, 4초까지일 때의 운동 상태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변이 역시 2초에서 4초까지의 변이의 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시간 가속도 그래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기울기를 의미한다. 기울기가 아니라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자, 선생님이 마음이 급했습니다. 자, 면적은 속도 변화량을 의미한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기울기하고 면적이 의미하는 물리량들을. 자, 뭐 간단하죠? 여기까지는. 자,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그래프가 이 속도 시간 그래프입니다. 이 속도 시간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앞에서는 이동거리 그리고 변위를 의미한다라고 했지만 이 가속도가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 경우에는 방향이 한번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안 바뀌는 경우도 있겠지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 또는 변위, 여기 좀 알아보기 힘들게 적었지만 또는입니다. 5월 또는, 자, 이동거리 또는 변위 의미하게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동거리를 우리가 구할 때와 변위를 구할 때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이동거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래프의 면적,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면적을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동거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면적 역시 9에서 6m 두 개 더했을 때 6m가 이동거리가 되지만 변위 같은 경우는 플러스, 그러니까 V가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갖고 있을 때는 플러스 오른쪽 방향, 우리가 이제 방향을 설정합시다.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로 할 거예요. 왜냐면 방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학 1에서는 1차원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값만 우리가 고려하기 때문에 오른쪽, 왼쪽 또는 위아래 이렇게만 따지면 됩니다. 물론 나는 오른쪽을 마이너스로 하고 싶다. 왼쪽을 플러스로 하고 싶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속을 하기에는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할 거고요. 선생님도 그렇게 약속하고 문제를 풀이를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변위를 구할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방향, 즉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같기 때문에 속도가 플러스 값을 가질 동안에는 물체는 계속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동한 거리를, 변위를 플러스, 그리고 2초가 되었을 때 V의 값, 속도의 값이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다가 왼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변위를 마이너스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2초 이후에 그래프 면적인 삼각형의 면적은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므로 오른쪽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해주니까 변위의 값이 얼마가 나오냐? 0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는 6m지만 변위의 크기는 0이 될 수 있다. 이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한다면 오른쪽으로 3m 이동했다가 2초일 때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3m 이동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4초가 되었을 때 제자리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자, 또 여기서 살펴봐야 될 점이 2초일 때 바로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된다.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는 X축과 만나는 지점, X절편 지점이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된다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시간 변위 그래프인데요. 마찬가지로 2초일 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2초일 때 가장 멀리 간 위치가 변위가 3m였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수치를 우리가 표시한다면 3이 되겠죠. 3m. 그리고 그래프에서 보듯이 4초가 되었을 때 변위의 값이 0이 되니까 다시 그래프 Y축의 그래프 값을 보면 4초일 때 0을 의미하는 거예요. 0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 변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한번 표시를 해보면 처음에는 기울기가 오른쪽 위를 향하는 기울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울기를 나타낼 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러스,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울기의 값을 보니까 처음에는 경사가 심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경사가 완만해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2초가 되었을 때는 지금 선생님이 어색하게 그렸지만 X축과 나란하게 그려진 겁니다, 지금. 그래서 X축과 나란한 기울기 값을 그려진다, 2초일 때. 즉, X축과 나란한 기울기는 0이 된다라는 거. 즉, 2초일 때 속도가 0이다. 정지했다. 방향이 변하는 지점이다. 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초가 지난 다음에는 기울기의 값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거. 방향이 변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된다. 네.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가속도 A가 0보다 작은 그래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능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선생님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시간 속도 그래프 같은 경우 잘 정리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이 시간 속도와 관련된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녹화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는 짧고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니까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의 시간,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6개의 문제가 있네요. 자, 1번. 0에서 9초 동안에 이동한 이동거리는 얼마인가?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동거리는 바로 그래프의 면적의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사다리꼴, 뒤에는 이제 삼각형의 모양이 되겠는데요. 사다리꼴의 면적을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직접 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생님처럼 구간을 나눠서 삼각형과 사각형 좀 더 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로 구분해서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면적, 사각형의 면적, 삼각형의 면적, 그 다음에 마지막 뒷부분 큰 삼각형의 면적을 다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죠? 정답은?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잔 얼마냐? 빨리 안 되네요. 네. 정답은 얼마일까요? 2, 4, 8, 20m가 나오네요. 20m. 네. 0에서 9초 동안의 이동거리는 20m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0에서 9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이냐? 0에서 9초 동안의 변이는 얼마이냐가 문제입니다. 앞에 이동거리 구했을 때와는 다르게 변이는 이제 방향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속도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이 플러스일 경우에는 오른쪽, 속도의 방향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왼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그래프상에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변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변이. 그래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변이가 10,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가 또 반대로 10. 그래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두 변이를 더했을 경우에 바로 0이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0초에서 9초 동안의 변이의 크기는 0이 되게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얘기네요. 자, 3번 문제. 3.5초일 때와 4.5초일 때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운동 방향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2번 문제 풀 때도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운동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방향인지 마이너스 방향인지, 즉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자, 3.5초일 때 속도의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도 이제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요. 4.5초일 때 속도가 정확히 얼마의 값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역시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5초일 때와 4.5초일 때 운동 방향은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이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1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1초일 때와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 자, 시간, 속도 그래프에서 가속도는 기울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기울기가 누가 더 큰가를 비교하면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초일 때와 6초일 때 기울기를 비교해 보니 1초일 때가 기울기가 더 크네요. 1초일 때 기울기가 2, 그 다음에 6초일 때 기울기가 1, 2, 3, 4, 1이 되겠네요. 1. 그래서 1초일 때의 가속도의 크기가 6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문제. 자, 2에서 3초 동안 물체는 정지하고 있을까에 대한 OX 문제입니다. 자, 2초에서 3초 동안의 그래프의 특징은 X축과 나란하게, 즉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값이. 이때 어떤 값이 변하지 않느냐면 속도의 값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속도가 4m/s로 일정하다라는 겁니다. 즉 물체는 정지해 있지 않고 4m/s의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만약에 이게 시간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 이동거리 또는 시간 변이 그래프라면 이 중에서 이제 일정한 구간이 있다면 이때는 정지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X축과 Y축에 오는 물리량이 무엇인가 먼저 확인을 해야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6번. 자, 6번 문제. 4초일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자, 4초일 때를 보니까 X축을 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X절편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시간속도 그래프 할 때 확인했었죠? X절편인 부분에서 무엇이 바뀐다? 바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자, 여기서 문제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했어요. 가속도의 방향. 자, 시간속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4초 전과 4초 후에 기울기의 방향은 둘 다 오른쪽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될 거예요. 즉 가속도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겠죠? 4초일 때는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는 게 아니라 무엇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역시 무조건 그냥 절편을 지날 때 방향이 바뀐다라고 외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해야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간단한 예제를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속도 그래프를 갖고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가속도 그래프만으로는 좀 해결하기가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시간 가속도 그래프를 시간 속도 그래프로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처음에는 선생님과 그러한 예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 그리고 선생님 보충 강의 이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만나요.